예, 페이저맨입니다. 오늘은 또 캡처원 12에 그 좀 중요한 팁을 배워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졸지 마시고, 자, 저 페이점 KP어스 페이저맨과 함께 이 캡처원 12의 사용 팁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거지만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캡처원에서 내가 사진 보정을 하고 난 뒤에 보정 전과 보정 후를 비교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을 예제로 해서 이 사진을 보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보정이 다 끝나고 최초로 처음 촬영했을 때랑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변형 복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흑백이면 흑백, 칼라 효과면 칼라 효과, 여러 가지 효과를 줘서 원본과 여러 가지 효과를 준 거를 가상 복제를 해서 동시에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히스토리 기능이죠. 그러니까 뭐 언두 리드를 통해서 또 뭐 그러니까 내가 작업 전과 작업 후를 다시 또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모델이 있고 저희 이제 모델께서 예전에 제가 이제 IQ4 150MP, 그러니까 1억 5천만 화소로 알파 카메라의 모델분을 촬영한 사진이에요. 자, 1억 5천만 화소 볼까요? 퀄리티 좋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촬영 원본 그대로예요. 지금 아무런 보정을 안 한 상태의 원본인데 지금 이제 모델분께 죄송하지만 확대는 자제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수정을 할 텐데 먼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노출이라든지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대략 이렇게 뭐 조절, 예를 들어서 커브라든지 커브를 이런 미묘한 톤들을 이렇게 잡았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스타일 같은 거 한번 줘볼까요? 지금 스타일에서 피부톤 스타일, 뭐 칼라 효과 이런 효과들을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제 주죠. 뭐 스타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효과를 줬어요. 그럼 사진에 이 효과를 이렇게 줬을 때 지금 이 사진이 최초의 원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매개에서는 옵션 키를 누르세요. 키보드에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아이콘 보이시죠? 요 아이콘. 요게 뭐냐? 리셋이에요. 요거 누르면은, 자,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완전히 처음에 촬영한 걸로 돌아가요. 요거는 한 단계치 언두죠? 언두 누르면 다시 지금 제가 수정한 거란 말이에요. 자,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리셋 키를 누르면 마우스를 누른 동안에만 원본을 보여줘요. 손을 떼면은 다시 지금 수정한 걸로 보여주고. 자,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누르면은 수정 전과 수정 후를 그냥 극과 극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찍혔을 때, 지금 수정했을 때. 자, 이게 옵션 키를 눌러서, 요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단계별로 이렇게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언두 리드가 있다. 언두 리드면은 한 단계씩 앞으로 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하는 거죠, 언두로.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이 방법은 잘 안 쓰죠. 자, 그러면은, 자, 리셋을 한 상태에서, 자, 이 사진을 갖고서 동시에 비교하는 팁. 요게 제일 중요하죠? 요거 잘 들으세요. 자, 캡처원에는 가상복제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가상복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한 장의 사진이 이제 RAW를 찍혔기 때문에, 요 사진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변수가 있었네요. 카톡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네요. 자, 카톡 잠깐 끌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변형 복제. 오른쪽에 이제 변형 복제 누르면 사진이 이제 가상으로 복제되는 건데, 자, 이거는, 자, 이 사진이 몇 메가일까요? 찾기의 표시 누르면은, 자, 실제 원본을 보여줄 거예요. 자, 커맨드 I 눌러서, 자, 이게 1억 5천만 화소 이미지잖아요. 1억 5천만 화소인데, 단일 이미지가 로우 데이터가 200메가네요. 한 장에, 그러니까 196.8메가로 찍힌 이미지예요. 이거를 그냥 복제하면은 200메가 너무 크잖아요. 용량을 차지하는 게. 그래서 캡처원에서는 요거를 변형 복제라는 거 누르면은
여기 1번이 생겼고 2번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변형 복제는 뭐냐면 여기 잘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새 변형이 있고 변형 복제가 있어요. 새 변형은 사진을 찍힌 그대로 로우 원본 그대로 복제를 하는 거고, 변형 복제는 내가 마지막에 이 사진을 수정한 상태에서 변형 복제를 누르면은 이게 수정한 그대로 복제가 돼요. 만약에 내가 그냥 새 변형, 내가 이렇게 막 수정을 다 했지만 새 변형을 누르면은 자, 그냥 찍힌 그대로 복제를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자, 새 변형은 찍힌 그대로, 변형 복제는 마지막에 내가 보정한 값 그대로 복제를 하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오리지널 사진이니까 변형 복제를 한 제가 몇 장을 해서 동시에 4장을 만들었어요. 자, 똑같은 사진을 변형 복제를 누르면 아까 200메가지만 실질적으로 가상 복제를 한 거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가상으로 복제를 하는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거 아이콘 중요합니다. 지금 캡처원의 중간에 요 멀티뷰, 요 멀티뷰를 눌러놔야지만 썸네일에서 내가 똑같은 사진을 클릭했을 때 동시에 이렇게 4장을 보여줘요. 자, 지금 가상 복제한 건 똑같은 사진인데 이 상태에서 내가 효과를 줘볼게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보이세요? 내가 효과를 줬는데 지금 다 먹죠, 4장의 사진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한 장만 먹여야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잘 보시면 요 아이콘 보이시죠? 요게 보면 이갈 처리 아이콘인데 여기 제가 스타일 기능에서 스타일을 적용할 때 요 아이콘에 4라고 뜨면서 4장 동시에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편리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캡처원에서 엔지니어가 이 아이콘을 만들어낸 거예요. 페이지업맨이 블로그에서 매번 강조하는 게 있어. 이 아이콘을 꼭 켜놔야 되는지만 어쩔 때는 이걸 꺼놔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 아이콘은 평상시에는 켜놔야 돼요. 왜냐? 페이저맨한테 AS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게 뭐냐? 이 아이콘을 꺼두면은 오렌지색이 아니잖아. 이러면은 이 처리할 때 이 컨버팅 하잖아요. 우리가 이 촬영한 사진을 100장이 200장이든 한꺼번에 선택을 해가지고 처리 버튼을 눌러가지고 뭐 JPG 200장이든 뭐 TIFF 100장, 200장을 한 번에 걸어 놓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켜놓지 않으면은 한 장만 컨버팅이 돼요. 이괄 처리 아이콘을 꺼놨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가 온 거야. 모르고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꺼놨다가 무심코 뭐 우리가 왜 캡처원이나 어떤 소프트웨어든 이게 뭐지? 이건 뭘까 하면서 막 눌러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이거를 꺼놓고서 작업을 하다가 페이지업맨 이거 왜 한 장밖에 처리가 안 되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옵니다. 1년 동안 365번 전화 옵니다. 그래서 페이지업맨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다가 이 아이콘을 꼭 켜놓으세요라고 해요. 하지만 오늘은 이 아이콘을 꺼야 됩니다. 왜냐? 가상 복제를 제가 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따르게 해가지고 똑같은 사진이지만 다른 효과를 줘서 동시에 어떤 사진이 마음에 드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사용 팁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이 아이콘을 꺼두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불편하지만 더 넓게 바라보고 이 아이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사용자들께서 이게 왜 도대체 처음부터 그냥 켜놓으면은 숨겨놓으면 될 걸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중급 팁으로 이런 기능 때문에 이 아이콘이 별도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껐죠. 자, 스타일을 각각 먹여볼게요. 자, 요런 효과. 좀 요 사진에서는 다른 스타일로 뭐 요런 효과. 이 사진에서는 또 다른 효과로 요런 효과. 자, 이런 형태로 뭐 커맨드 B를 누르면 브라우저의 약자예요. 썸네일 창이 사라져요. 또 커맨드 T를 누르면은 커맨드 툴의 약자예요. 커맨드 툴. 그래서 왼쪽에 툴이 없어졌죠. 오른쪽에 브라우저가 없어졌죠. 사진이 일렬로 보이죠. 만약에 이제 브라우저, 우리가 이 쓰는 모니터의 해상도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캡처는 이 똑똑하네요. 내가 사진가가 세로 사진이면 세로 사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가로 사진이면 가로 사진을 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공간들을 숨겨가지고 최대한 공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죠. 자, 보세요. 똑같은 사진을 내가 다른 효과를 이렇게 줘가지고 이 사진이 채도가 빠졌지만 이 사진이 느낌이 좋네. 볼까? 이 사진하고 비교해볼까? 이 사진으로 해야겠네. 아니면은 이런 상태에서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은 동시에
동시에 같이 움직여요. Shift 키 누르고 요 알파 카메라 눌러볼게요. 알파 카메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100%로 동시에 보여줘요. 자, 얼굴 눈동자 100%. 자, 휠로 그리고 100%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로 손바닥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지금 100%를 보여드리냐면은 1억 5천만 와서 해상도 자랑하려고 여러분들께 광고하려고 지금 100% 한번 확대해 보는 거예요. 1억 5천만 와서 해상도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고 애교로 봐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동시에 비교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이 사진으로 할게 하면 이 사진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숫자 5를 눌러서 등급을 매겨서 내가 이 사진을 그대로 처리 버튼 누르면은 이 사진이 주주주주 꺼져 있는데 요 경고창 뜨죠. 당신 요거 껐는데 어떻게 요거 한 장만 하시겠어요? 아니면 선택한 거 다 처리할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유럽 덴마크 회사가 만든 거를 이제 번역을 했을 때 사실상 좀 어렵게 번역이 된 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페이지원맨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매끈하게 번역이 되기를 기대하고 일단은 요거 한 장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최초의 변형 파일을 하면 요 한 장에 대해서 이제 컨버팅이 진행되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쭉쭉. 그리고 컨버팅이 끝나면 이렇게 한 것과 안 한 것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요 썸네일 보면은 회색으로 톱니바퀴가 나타난 거죠. 이거는 컨버팅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출력 위치에서 눌러보면은 자, 이렇게 사진이 한 장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한 장의 사진을 갖고서 내가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수정 전 수정 후에 대해서 옵션 키를 통해서 리셋 키를 누르면은 수정 전 수정 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언두 리드를 통해서 앞과 뒤에 수정 전 수정 후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상 복제 기능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사진에 원본을 갖고 수정을 해 가지고 수정 전과 수정 후 또는 스타일을 넣어가지고 프리셋이나 스타일을 적용해서 원본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게 있으면 페이지원맨에게 문의를 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가 똑같이 페이지원맨이에요.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되고 부끄러우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페이지원맨이 모르거나 아니면은 없는 기능이라면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제가 찾아내던지 아니면 페이지원 본사 개발진에게 이런 기능들을 사용자가 요구하니까 개발해내라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원맨이었습니다.